보시면 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가 런이죠. 이건 무시. 라이센스네요. 무시. 그 다음에 맨 아래로 내려가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심플 템플릿 단순한 예제죠. 근데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피트 인치. 그 다음에 심플 템플릿 미터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 아키텍처 피트 앤 인치, 아키텍처 밀리미터. 우린 아키텍처 밀리미터 쓰는 거죠. 미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어반 도시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조경이죠. 그 다음 우드워킹, 목공이죠.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게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아니면 아키텍처 쓰면 되겠고, 맨 아래가 3D 프린팅인데 어쨌든 단위를 밀리미터를 찾아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스타트업 그러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 인터페이스죠. 사용자 환경을 보는데 스케치업은 이렇게 아이콘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콘 메뉴로 되어 있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아이콘 메뉴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에 대한 아이콘이 뜹니다. 자, 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Getting Started, 라지 툴셋, 스타일은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Vlay에 관련된 아이콘 3개 총 5개만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5개만 꺼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기본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가 있어요. 기본 트레이가 쭉 있는데 되게 많죠? 여긴 어디 있느냐? 윈도우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 자, 휠을 돌려보세요. 주민 줌아웃 일어날 겁니다. 주민 줌아웃. 자, 휠 드래그를 해보세요. 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궤도란 뜻인데, 네, 3차원으로 돌려보기죠. 이렇게 3차원 돌려보기. 오빗이라고 합니다. 오빗. 이렇게 위아래도 해보세요. 위아래, 그 다음 좌우. 드래그 해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이동입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해 보세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빨간색 축이 있죠. 빨간색 선, 이게 X축이고요. 여기 초록색 선 있죠. 이게 Y축이고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얘가 Z축입니다.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X, Y, Z. 이렇게 그러니까 매칭 시키시면 돼요. RGB, X, Y, Z 이렇게요. 또 하나, 얘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멀리 가고 있죠. 이거 원근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값이랍니다.
보시면 어떤가요? 똑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원근감 때문에. 퍼스펙티브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소실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뷰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에 파라렐 프로젝션 누르면 금방 이렇게 티가 나요.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퍼스펙티브로 놓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얘가 원근감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선택이란 뜻입니다. 클릭하거나 크로스나 윈도우로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레이저 툴이 있네요. 여기 지우개. 이 선택 툴은 스페이스바입니다. 이레이즈는 알파벳 2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선택 툴이 이레이즈의 알파벳 2자를 누르시면 이레이즈가 눌러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자, 클릭을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어느 순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맞춰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느 순간은 이렇게 그린으로 맞춰집니다. 어느 순간은 이렇게 블루 엑시스로 맞춰집니다. 즉,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서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 여기다가 길이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길이가 들어가요. 자, 500 그러면 이렇게요. 여기 랭슨이라고 하는 부분, 우하단에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mm짜리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1000mm. 아이고. 자, 그리고 도형을 닫게 되면 이렇게 면이 들어가고 끝에는 이레이즈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라인 클릭하고, 자, 화살표를 누릅니다. 오른쪽 화살표.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왼쪽 화살표, Y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위쪽 화살표, 이렇게 Z축의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제한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오른쪽, 왼쪽, 위쪽입니다. 아래쪽 화살표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X축, Y축, Z축. 이렇게요. 그래서 선의 길이를 쓰는 거죠. 이렇게 제한해 놓고 선의 길이를 쓰고,
이렇게 제한해 놓고 선의 길이를 쓰고, 이렇게 제한하고 선의 길이 쓰고, 그 다음 마지막 클로즈. 자, 다시 보세요. 제가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이때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꼭지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위치점 맞춰서 그려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화살표 방향 누르고 꼭지점 클릭하고, 네,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은 크기로 그려진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라인 많이 사용해요. 프리핸드는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렉탱글 보실까요? 클릭하고 클릭하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Y축의 방향으로, Z축의 방향을, 그러니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평면으로 그리는 방향을 내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많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 로테이티드 렉탱귤러가 있네요. 아니, 렉탱글 보실까요? 자, 한번 클릭하고, 첫 번째 클릭하고, 그 다음에 1000콤마 500. 그러면 1000에 500짜리 사각형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방향이 없어요. 1000콤마 500. 이렇게요. 방향 맞춰놓고 1000콤마 500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눌러놓고 1000콤마 500 다시 화살표 눌러놓고 1000콤마 500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로테이티드 사각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 그 다음 두 번째 코너, 그 다음 서드 포인트. 자, 이렇게요. 각도와 길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릭하고 1000,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1000. 그러면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1000,1000짜리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입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반지름 500. 그러면 이렇게 원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렇게 빗면에다 대고 그려도 돼요. 그러면 빗면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3D로 만들어 놓고 나면 면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무시하셔도 좋아요. 왜 이렇게 각이 지게 되냐면 여기 있는 면들이 많아지게 되면 계산해야 될 면이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면을 각지게 그리는 겁니다. 자, 보시죠. 서클을 눌렀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2각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물어보네요. 500. 12각형짜리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서클 24각형 클릭하고 그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폴리곤입니다. 정다각형이요. 자, 역시 제일 먼저 지정하는 건 이렇게 사이드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반지름을 넣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보세요. 그러면 이거 외접하는, 이건 내접하는. 자, 컨트롤 키하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드가 늘어납니다. 컨트롤 키하고 빼기 키를 누르면 사이드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그 다음에 반지름 500.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얘네들을 그리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거, 무브, 로테이트. 이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브와 로테이트. 바로 여기요. 무브, 로테이트.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기준점 클릭하고 클릭. 간단하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복제가 돼요. 선택하고 이동, 기준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 이동. 컨트롤 키는 언제 들어가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이동 툴 선택하고 컨트롤 키. 그럼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전체 선택하고 로테이트입니다. 무브는 단축키가 M이에요. M입니다. 근데 로테이트는 단축키가 R이 아니고 Q입니다. 렉탱귤러가 R이고요. 얘는 Q입니다. 원점 0도, 그 다음 바뀔 각도 90도. 다시 한번 볼까요? 원점 0도, 바뀔 각도 90도. 로테이트 된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100mm짜리 하나 선을 그리고, 너무 많은가? 자, 로테이트 원점 0도, 그 다음 Q. 자, 컨트롤 키. 자, 복제됐나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90도. 선택하고 로테이트 0도, 컨트롤 키.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0도, 컨트롤 키. 자,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회전 복사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 과제물이요. 이 과제물입니다. 렉탱글 16,16이네요. 그 다음 로테이트 원점 0도 45도. 그러면 45도 기울어진 상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라인 이렇게 가운데 점에서 가운데로, 가운데서 가운데로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숫자를 넣어줍니다. 2mm. 다시 한번 2mm. 다시 한번 2mm. 이렇게 되네요. 잔머리 좀 돌려봅시다. 자, 원점 90도로 다시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컨트롤 키 눌러서 180도. 자, 역시 라인으로 조금만 더 선을 그려봅니다. 바로 여기가 이렇게 X 표시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워져야 되는군요.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선이, 자, 여기를 지워야 되는군요. 이렇게.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그럼 요 선이 로테이트 원점 이렇게 되는군요. 다시 한번. 자, 원점 180도로 돌아가니까 이런 모습이 되고요. 이렇게요. 여기는 지우고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을 했어요.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복제를 했죠. 이때 여기다가 곱하기 3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엔터. 배열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렉탱글 10,1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동합니다. 복제를 하는 거죠. 자, 간격을 15mm로 합니다. 15 엔터.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별표 곱하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별표하고 4개 그리고 엔터. 그러면 15mm 간격으로 4개를 복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기 자신을 뺀 상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이번엔 전체로 갈 겁니다. 끝에다 이렇게 놨습니다. 길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나누기 4라고 해보죠. 이해되셨나요? 캐드에도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피트라고 하는 기능이 이런 거죠. 끝에를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4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이 간격은 스케치업이 알아서 계산해 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를 할 겁니다. 자, 라인 적당히 선을 그리고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회전되고 있죠. 컨트롤 키. 이제 복제입니다. 45도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그럼 한 바퀴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이번엔 360도 엔터. 나누기 8개.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이 곱하기 n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나누기 n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한 칸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곱하기 n개, 그러니까 여기다 거리 또는 각도를 쓰고 곱하기 n개 그러면 한 칸 간격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거리, 각도 그러면 전체 나누기 개수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전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n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제는 어지간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차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시 앤 풀입니다. 풀 앤 푸시, 푸시 앤 풀. 자,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푸시 앤 풀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높이만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클릭하고 원하는 높이까지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푸시 앤 풀 높이를 조절하는데 내가 다른 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해당 면의 위치까지 돌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숫자를 입력해서 그 높이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해당 면을 지정해 주면 모서리를 지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해당 높이까지 이와 같이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자, 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하면 얼마든지 그 크기를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 해당 면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면이 이렇게 분리돼서 날라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분리가 됩니다. 자, 하나의 면으로 돌출이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면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면 분리를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면이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모서리 같은 경우도 이레이즈로 얼마든지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우면 면이 하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을 지워보세요. 면도 지워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면으로 다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해당 면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그릴 수 있습니다. 면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면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쭉 끝까지 이렇게 관통을 하게 되면 구멍을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서클, 푸시 앤 풀. 자, 안쪽으로 돌출을 하는데 이렇게 면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쭉 가면 네,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볼까요? 라인. 여기서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려봤습니다. 중간만큼만. 푸시 앤 풀.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깎아낼 수 있는 것도 보이시나요? 혹은 자, 여기다 렉탱글을 제가 이렇게 그려서 서클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푸시 앤 풀. 원으로 깎아낸 거 보이시나요?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홀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홀을 만들어 가지고 푸시 앤 풀로 그러면 모서리 작업이 이렇게 수월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군요. 렉탱글 30,10 푸시 앤 풀 20. 자,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이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 말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릭하면 면이 선택이 돼요. 두 번째는 더블 클릭입니다. 그러면 해당 연결되어 있는 면과 모서리가 동시에 선택됩니다.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면 이 모서리와 연결되어 있는 면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하나 더 있어요. 트리플 클릭. 3번 연달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면 전체가,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이동 툴로 적당한 간격 놓고 곱하기 3. 그러면 3줄이죠. 자, 다시 이동. 자, 컨트롤 키 눌렀다 떼서 복사하고 곱하기 2. 그러면 12개를 이와 같이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자, 렉탱글 10,10 푸시 앤 풀. 자, 다시 렉탱글 10,10 근데 모서리 선택하고 이동하기. 잘 안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이동하기. 자, 이레이즈. 그리고 다시 지워지면 이런 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선을 하나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푸시 앤 풀. 다시요. 자, 렉탱글. 이번에는 위에서 해볼까요? 10,10 다시 10,10 푸시 앤 풀 10mm 다시 10mm.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좀 난감하죠. 자, 라인, 렉탱글, 10,10. 이 선이 여기 있네요. 라인, 이동하기, 중간점 클릭하고, 자, 가나요, 안 가나요? 자,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같이 선택하고, 이동하기. 뭐 어차피 지워도 상관없으니까 이동하기. 자, 복사. 나머지 이렇게 삭제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여기도 마찬가지.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여기는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꼭지점에서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렉탱글. 아니죠. 얘는 그냥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모서리를 복제합니다. 10mm 곱하기 2개. 다시 선택하고 중간점까지 복제. 푸시 앤 풀로 10mm.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엔 이렇게 해봅시다. 10mm 곱하기 2개, 5mm, 아이고, 자, 5mm가 안 들어가나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선택하고, 자, 5mm, 다시 한번, 이번엔 10mm, 나머지는 이레이즈, 푸시 앤 풀로 5mm, 다음 선을,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5mm, 5mm, 다시 라인, 자, 푸시 앤 풀로 다시 한번 5mm, 5mm. 이번엔 반대쪽에서 라인, 푸시 앤 풀. 이번엔 15mm. 그러면 이와 같이 3D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